지금도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자리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시가 자리거든요. 종가가 그냥 시가 자리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루 종일 행보를 했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길게 행보하는 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중간에 한번 움직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파이로는 완전히 행보를 했고, 지금도 아침 시가에 들어올리는 듯 했지만 다시 눌러놓고 또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가에서 행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구간을 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투자자들은 마음에 이제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1월 11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 한번 같이 준비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어떠한 뷰로 한번 같이 볼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59% 259포인트가 상승한 43,988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상승폭이 있긴 했습니다만 보합권, 다음 S&P 500은 소폭 올라서 0.3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뭔가 좀 떠오르죠. 뭔가 좀 떠올라야지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의 3대 주가가 손바뀜, 순서 바꿈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다우지수가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순간 1500포인트가 급등하는 이후에 다음날 주가가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완전히 제로 보합으로 마감이 됐죠. 그때 나스닥 주가가 1.5% 정도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S&P 500 주가가 0.74 정도의 움직임을 줬는데, S&P 500 주가는 번외로 빼고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주인공이었거든요. 다우지수에 힘이 좀 빠져있을 때, 힘이 빠졌다기보다는 손이 좀 닿지 않을 때 나스닥으로 집중됐던 힘이 다시 다우지수로 넘어가서 강세를 띠했고 나스닥이 다시 보합을 취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개념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주가에 대한 레벨업을 시도하는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전체적인 주가의 레벨업을 형성하는 상태는 아니고 이미 신고가, 고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고가 부근에서의 손바뀜, 순환매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만에 지난주만 해도 거의 30% 정도를 잡아 올렸는데, 테슬라의 효과가 하루는 있고 하루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일단 대선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선에 대한 부분은 왜냐면 아직까지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까지 조금 더 옥석가리기가 필요로 하고, 지금은 그 당시 선거의 폭풍으로 인한 주가에 붐업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표현이 됩니다. 종목적으로 보자면 종목적인 움직임은 썩 재미는 없었습니다. 일단 테슬라 쪽의 주가의 흐름은 눈에 띄게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눈에 띄게 좋은 상태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에서 빠져서 다우지수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빅테크들의 주가를 보시면 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 조정은 아닌데, 테슬라의 주가가 부양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수는 마이너스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테슬라 혼자서 주가를 캐리하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을 막을 수가 있었고, 주가의 조정이 나타나지 않아서 강세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해 종목군들은 벌써 하루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선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결국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배팅을 했던 일론 머스크의 승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나타나는 측면인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는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일전에 실적에 대한 재료들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재료로 하루 이틀 정도는 보통 붐업을 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보통 그 주가를 반납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틀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 안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 국가들을 보시면 일본은 보합권에 놓여져 있고 황생은 한 2%대, 홍콩도 한 2%대, 상해도 한 1%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말 우리나라 주가는 어디다가 장단을 둬야 될까요?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2%대 조정을 받으면서 남의 집 잔치이긴 하지만 남의 집 잔치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식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시장 자금이 다우 쪽으로만 계속 간다, 미국 쪽으로만 간다, 이러면 얘기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신고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가를 가져가는 상태에서 자금이 계속 몰린다고 하면 팅 싸움을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변 국가들의 자금은 계속 빠져나간다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국채금리 또한 좀 안정화되는 듯 했지만 국채 쪽 움직임들도 다시 조금 위협 수위까지 치고 올리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던 국채도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흥분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온 거죠. 취했던 상태에서 술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국채가 4.3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채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의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기가 좋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외의 부분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사실상 이제 이번에는 대선 때문에 그 내용이 많이 가려졌지만 시장에서 나름대로 기대했던 것은 0.5bp, B컷도 기대를 했었던 상태인데 보기 좋게 0.25bp로만 떨궜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만큼 도달하지 못했죠. 하지만 워낙 대선이라는 카드가 또 속전속결로 빠르게 승부가 났고, 또 이것이 원래 길어지면 뭐 일주일도 얘기를 했었는데 단칼에 승복도 해버렸고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굉장히 빠르고 단기적으로 집약적으로 시세에 몰입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효과도 빠르게 한번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자리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시가 자리거든요. 종가가 그냥 시가 자리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루 종일 행보를 했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길게 행보하는 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중간에 한번 움직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파이로는 완전히 행보를 했고, 지금도 아침 시가에 들어올리는 듯 했지만 다시 눌러놓고 또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가에서 행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구간을 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투자자들은 마음에 이제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요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못 샀는데 따라가 볼까? 라는 요동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요동이 보통은 아주 위험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를 오히려 좀 변동성을 주면 판단을 하기 좋은데 띄워놓은 상태에서 묶어두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쫓아가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코가 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조심하는 게 좋고, 이런 구간일수록 매매 전략은 간단 명료한 게 좋다. 그냥 정석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정석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추격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추격을 하기보다는 숨고르기를 기다리는 게 맞고, 숨고르기를 기다릴 자신이 없으면 매매를 빼고 감망하는 게 맞고, 감망을 하면서 다음 스텝을 기다려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매매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구간일수록 폭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폭풍이 나타났을 때 변동성이 생각 외로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은 조심하셔서 매매에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 쪽 발언에 폭풍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연준 인사들이 나오셔서 발언들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사실 이제 연설에 대해서 크게 부담은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점도표라든지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예상하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언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시장은 빌미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빌미 찾기에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 경제적인 지표에서는 고용에 관련된 지표 등이 뭐 주 후반부에 좀 대기 중에 있고, 그 부분 이외에는 아주 눈에 띄는 지표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 주는 수급과 그 다음에 자리에 대한 싸움이 조금 더 지배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주가가 서로 크로스 매치하지 않고, 서로 크로스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단편적인 힘을 받았다고 하면 시장에 대한 뷰를 좀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서로 크로스를 했고, 크로스라는 가운데 다우가 뜨니까 나스닥이 쉬고 나스닥이 뜨니까 다우가 쉬는 이러한 크로스 매치하는 주가의 흐름들은 항상 결과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의 답지를 우리가 특정 방향으로 봤던 부분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한 전략으로 잘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변동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수익률을 크게 뽑아낼 수 있는 큰 변곡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활용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